인연. 새벽부터 윤형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면 도구와 만약을 대비한 파스와 각종 지사제와 비상약과 며칠 머물 것을 대비하여 넉넉하게 준비물을 챙겨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49제 마지막 날이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에도 거실 벽에도 지우와 찍은 웨딩 화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당장이라도 웃음소리가 들릴 듯한데 지우는 옆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오늘이 지나면 이승에서의 모든 추억은 지우고 저승으로 가겠지. 아직은 내가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머리로는 널 보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49제를 올리면서도 내가 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지우도 내 마음과 같을 거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널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지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해. 윤형은 지우가 보고 싶었지만 지우는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형은 오늘부터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정성을 가득하게 생각해서라도 꿈에 지우를 보내주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장인댁으로 향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는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겠나? 괜찮습니다. 지우를 만나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요. 오늘까지만 우리 지우를 생각하고 이제 잊고 지내게. 좋은 곳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우가 살아생전에 착하고 예쁘게 살았으니 분명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천도제라도 지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네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러지 말게. 우리도 이제 편하게 놓아주겠다고 마음먹었어. 장인의 말에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차창 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배낭은 뭔가? 꿈에서라도 지우가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절에 머물며 부처님을 힘을 빌어서라도 지우를 만나고 싶어서 짐을 싸왔습니다. 자네 마음은 한결같아.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세. 선수사절에 도착하자 스님의 안내로 법당에 들어가 제를 지내고 스님의 기도가 이어지자 장모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윤행의 볼에도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혼식 거짓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혼인 서약을 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나오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차에 치여 지우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윤형은 자신이 소방대원이면서도 지우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도 상처가 크게 남았습니다. 평소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잘한다고 자부심이 컸었는데 그날의 사고는 응급처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기에 윤형은 그 결혼식 전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억울하게 죽은 딸아이의 영혼이 남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49제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되도록 좋은 가정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장모님의 작은 기도가 크게 들리고 스님은 죽은 영혼이 극락에 가도록 열심히 연불과 독송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윤형은 49제를 올리는 예불소리가 끝나자 스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승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망자의 영혼이 편안히 가게끔 보내주시지요. 교사님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서로 힘듭니다. 지우가 죽고 나서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간 것이니 걱정 마시지요.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지우에게 할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며칠 묵으면서 기도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 지우를 만나게 해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님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만나게 해주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지요. 충고라고 해야 할지 당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꿈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산자와 망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우를 믿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윤형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무리하게 하셨는지 다리가 아프다며 핸드백에서 약을 꺼내어 드시고는 또다시 절을 하시고 윤형은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기 없는 거야? 이제 정말 떠나간 거야?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라니 미칠 것만 같아. 살아가면서 지우에게 아주 많이 잘해주고 싶었는데 너는 떠나고 나만 남았구나. 모두가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이제 보내주라고 하셔. 그래야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나도 알아. 너를 위한다면 보내주고 싶어. 하지만 내 가슴에 지우가 가득 차서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지우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너를 잊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윤형은 눈물이 마음까지 젖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세. 자네의 정성에 지우가 좋은 곳을 갔을 테니 이제 잊어버리게. 지금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린 아직도 이별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삽이라니 정말 힘듭니다. 그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되고 금방이라도 전화가 올 것만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세.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놓아져야 그 아이도 좋은 곳에 갈 게 아닌가. 1시간만 기다려 줄 테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오게. 장인 장모는 윤형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우야, 오늘이 지나면 너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너를 잊으래. 너를 놓아줘야 하는데 나는 너를 그리워하며 살고 싶어. 부처님, 한 번만 지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형은 자신도 모르게 간절하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님 일어나시지요. 윤형이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누구 혹시 부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지장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처사님이 너무 슬퍼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장보살님, 제발 지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와드리지요. 법당 앞에 가면 큰 나무 옆에 돌로 만든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밀면 계단이 나타납니다. 한참을 가다 보면 여러 마을이 나타나는데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쪼록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장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마을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개의 마을을 지나야 합니까? 마지막 마을이 망각의 나라이며 걷기못 앞에 있는 비밀의 문을 열면 끝입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니 기억을 하시지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윤형은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한 후 배낭을 둘러매고 법당 앞으로 갔습니다. 큰 나무 옆에 돌로 만든 비석이면 이 비석인가? 글씨가 적혀있는데 어디 보자. 나모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라 나모 아미타불? 아무튼 밀어보자. 윤영이 힘껏 밀자 비석이 뒤로 밀리면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오, 여기가 길인가 보다. 계단을 한참 동안 내려가라고 하셨지? 어두컴컴한 계단이지만 어디선가 햇빛이 스며드는지 어심푸레하게 보여서 윤영은 벽을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계단이 처음에는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 한참이나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문에 글자가 적혀있는데 기쁨의 나라? 마을 이름 이상해. 대한민국에 기쁨의 나라라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아무튼 열어보자. 윤영은 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옛날 마을이 보였습니다. 민속촌인가? 이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윤형은 민속촌에 온 듯하여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려 윤형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형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갔습니다. 아, 저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우리 모두 축하하는 중이라오. 아니, 아이가 다쳤는데 축하해 주다니요? 운이 좋았지요. 저 돌 위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팔다리에 멍이 들었지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얘야, 일어날 수 있겠니?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대로 있어봐. 내가 치료해 줄게.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이만한 게 다행이에요. 넌 다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나 같으면 운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넌 참을성이 많구나. 윤형은 배낭 속에 있는 구급상자에서 파스를 꺼내어 아이의 팔다리에 붙여주고 나머지는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직업이 소방대원이라 구급상자 속에 간단한 처치용품을 갖춰놓고 늘 갖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붙이면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야. 자전거 탈 때는 조심해야 한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앞과 옆을 잘 보고 조심해서 타는 게 중요하단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인가 봐요. 옷차림이 우리와는 다르네요. 우리 동네는 처음이지요. 처음 와봤는데 마치 오래전에 와본 것처럼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동네 이름이 기쁨의 나라인가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마을 이름을 당세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부잣집에 가셔서 쉬었다 가시지요. 부잣집요? 옛날부터 부자로 내려와서 부잣집이라고 부르지요. 마을에서 집이 가장 크고 인심이 좋은 집입니다. 마침 오늘 잔치를 하니 같이 가시지요. 마을 사람 모두가 모인 듯 부잣집 마당에는 천막을 크게 쳐놓았는데 상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잔칫날입니까? 할머니 칠순잔치입니다. 할머니 칠순잔치라서 축하해 주려고 마을분들이 다 모이셨군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신 분이 칠순잔치를 합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산자나 죽은 자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분들의 한갑이나 칠순잔치를 해드리지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이 집 주인입니다. 어제 못 심게 하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독뱀이 아니라서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이라며 칠순잔치를 크게 차렸지요. 옆에 분은 계속 웃고 계시는데 부인이신가요? 이웃집 아주머니입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암소는 건강해서 아주머니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송아지가 죽었으면 큰 재산을 잃은 것인데 슬프지 않나요? 암소가 건강하니까 다음에 또 송아지를 낳으면 되지요.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인 생활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나만 불행하냐고. 슬픔도 기쁨도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마음 먹는다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술 한잔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지요. 윤형이 술잔을 받아 마시려는데 아저씨 한 분이 마당에 쳐놓은 천막줄에 걸려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어 걸림돌이 된 천막을 긋고 음식상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아, 술을 마셔서인지 아픈 줄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네.
윤영이 다가가서 보니 발이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친 듯 보였습니다. 윤영은 구급산지에서 물파스를 꺼내어 아저씨의 발에 뿌려주고 붕대로 발목을 감싸며 묶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여러 번 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아프시면 이 진통제를 드릴 테니 하나씩 드시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잔치집에 축하하러 와서인지 오늘 운이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득담하며 위라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마을이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다친 사람이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서로 도와주고 불행을 행운으로 바라보는 이곳이 아마도 천국일 거야.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따뜻한 모습을 봤을까? 그나저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윤영이 한숨을 쉬는데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너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아이가 아니냐? 다리는 좀 어떠냐? 이제 괜찮아요. 사실은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단다.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멀리 나무숲이 보이지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숲길을 지나 계속 가다 보면 동네가 나온대요. 고맙다. 앞으로 자전거 탈 때는 다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할게요. 잘 가세요. 윤영은 아이가 가르쳐준 나무숲을 향해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